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제 채널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 시리즈의 이름은 이 제목 잘 나와 있죠? 짧은 문장으로 영어 뽀개기 단문 시사 독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짧은 영어 문장, 특히 주로 시사적인 내용을 담은 뉴스에서 언급된 그런 짧은 문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영어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뭐 영어 단어도 있고 문법도 있고 또 발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을 짧은 문장을 통해서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이 좋은 이유가 있죠. 긴 장문으로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합니다.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려. 그렇지만 단문은 짧게 핵심 있게 또 머리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다룰 내용은 뭐냐 하면 그 5개의 또 짧은 문장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도날드 진출, 또 밴쿠버 아동 성폭행범, 그 다음에 캐나다 구스 인기 폭발, 안락사 규정이 장애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농구 선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자, 어떤 내용들인가? 또 시사적인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되게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이네요. 전체 한번 들어보실까요? Big Mac is coming back. McDonald's to reopen in Ukraine. 예, 들으셨죠? 자, Big Mac is coming back. McDonald's to reopen in Ukraine. 자, 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Big Mac is coming back. McDonald's to reopen in Ukraine.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Ukraine economy has been severely damaged by war, but the family restaurant... 자, 어떤 내용일까요? 빅맥 잘 아시죠? 그 맥도날드에서 만든 아주 그 대표적인 햄버거 상품인데 갑자기 또 빅맥이 땡기네요. 그죠? 자, 빅맥이 coming back.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서 뭐라고 설명되냐면은 자, 요 단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햄버거 가게인데 자, 이건 발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음하셔야 되냐면요. 맥도날드 그러시면 안 돼요. 맥도날드가 아니라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McDonald's. 이게 맥보다는 묵에 가까워요. 묵. 그래서 나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McDonald's. 그리고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예요. 항상 S가 어퍼스트로프가 S까지 붙여줘야만 그 햄버거 식당이 됩니다. 그래서 McDonald's to reopen in.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우리 우크라이나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되냐면은 Ukraine 이렇게 레 강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빅맥이 다시 돌아오는데 맥도날드 그 레스토랑이 reopen 다시 열린대요. 어디에? 우크라이나의 그 뜻이죠.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랑. 근데 거기에 다시 맥도날드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것이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문장을 볼게요. 자,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어때요? severely는 어떤 뜻입니까? severely는 되게 중요한 어떤 부사죠. 심각하게. severe는 심각한. 이거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심각하게 damage를 입었대요. BPP니까 수동태네요. 뭐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그렇죠. 뭐 경제가 좀 엉망이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패밀리 레스토랑은 점점점. 여기서 말은 그 패밀리 레스토랑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맥도날드를 가리키는 거죠. 맥도날드가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짧은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건데요. 자, 뭐라고 될까요? 큰 제목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Vancouver man accused of sexually assaulting children in Cambodia.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Vancouver man. 자, 밴쿠버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accused of란 표현은 진짜 중요한 수거죠. 신문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be accused of가 되면은 뭐뭐로 기소되다. 한마디로 이제 고발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기소되는 것을 accused of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용된 표현이 바로 이 the accused란 단어가 있죠. 이거 되면 피고인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accused 된 사람, 즉 고발당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죠. the accused란 표현. 그러니까 밴쿠버 남성이 accused of니까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신문기사 문장에서 명사 뒤에 pp가 오게 되면 이것은 수동의 뜻이에요. 보통 수동태인데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원래 문장은
Vancouver man was accused 같은 게 돼야 되는데 보통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빼고 해석해줘요. 그래서 밴쿠버 남성이 그냥 기소가 됐답니다. 근데 뭘로 기소가 됐을까요? Sexually assaulting children으로 기소가 됐대요. 어디에서? 캄보디아에서. 아주 그냥 안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assault라는 단어가 있죠. 폭행이에요. 폭행. 그러니까 sexually assaulting은 성적인 폭행, 성폭행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밴쿠버 남자, 저도 밴쿠버에 사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밴쿠버 사는 남자가 성폭행, 그것도 누구를요? children. 와, 그죠? 아주 나쁜 짓을 했네요. 아동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답니다. 근데 어디에서? 캄보디아에서. 참 외국에 나가서 아주 나쁜 짓을 했네요. 그죠? 캄보디아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 43세의 앤드류 데이비드 에어라는 사람인데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참 얼굴도 좀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생겼죠. 그죠? 이렇게 아주 눈빛도 이상하고 이 사람이 이걸로 지금 고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짧은 걸 좀 봐볼까요? 이 사람이 was arrested, 체포가 됐어요. last week, 지난주에. after, 뭐 한 다음에, 자, complaint는 물론 불평이란 뜻도 있지만은 신고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laints were made,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against him, 그에 대해서. 자, by 누구에 의해서요? families, 가족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가족들이 이 사람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족들입니까? in rural villages라고 되어 있네요. 뭐 rural은 되게 중요한 형용사죠. 시골에, 그러니까 시골의 마을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시골의 마을에서 그것도 여러 보니까 그 children이에요. child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동들을 이 사람이 성폭행한 걸 알 수가 있죠. 나쁜 죄를 저질렀네요. 혐의가 사실이라면은.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그래서 이 사람 밴쿠버 남성 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헤드라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Vancouver man accused of sexually assaulting children in Cambodia. 예, 두 번째 내용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장입니다. 어휘도 앞에 두 거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단 위에 있는 큰 두 글자의 내용을 두 줄로 된 그 헤드라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Experts see Canada's euthanasia laws as a threat to the disabled. expert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본대요. 자, 그런데 C하고 as가 나와 있죠. C, A, as, B가 되면은 요 A를 요걸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가 여기서는 보다는 뜻도 되지만 뒤에 as가 나오게 되면은 요걸로 보다, 즉 요것을 as 이하로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간주할까요? 바로 캐나다의 euthanasia,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euthanasia는 뭐냐면요, 안락사 그 뜻이에요. 안락사 뭔지 아시죠? euthanasia, 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쉬운 단어가 있어요. 안락사 하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친숙하기보다는 좀 쉽게 올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바로 mercy killing이에요. 자, mercy가 자비죠. 자비롭게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죽이는 걸 안락사를 mercy killing이라 그래요. 특히 애완동물 같은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막 심한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회복 불능의 병 걸릴 때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환자 같은 경우에 불치병인 경우에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그 캐나다의 안락사 laws, 법입니다. 법은 이 law는요 발음이 law가 아니라 law예요. la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안락사 법들을 어떻게 간주한다고요? 바로 threat으로 간주한대요. threat은 뭘까요? threat은 위협,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으로, 위협으로 간주한답니다. 누구에게? The disabled에게. 자, 이 disabled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장애인이라는 뜻이고요. 장애인, 그러니까 able이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disabled는 할 수 없는 사람에서 장애인을 disabled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여기서 아까 threat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threat은 위협, 협박인데 여기다가 en을 붙이면은 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threaten. 이거는 동사가 돼서요. threat은 명사죠. 위협, 협박. threaten이다 보면 동사가 돼서 위협하다, 협박하다라는 동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마 이런 표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Are you threatening? Are you threatening?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죠? 협박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캐나다의 이 안락사 법을 뭘로 간주한다고요? 협박으로 간주한대요. 근데 누구에 대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disability는 장애고요. 그 disabled는 장애인을 가리켜요.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협박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또 조그만 부제가 있습니다. 자, people with serious disabilities are allowed to choose to be killed in absence of any other medical issues. 자, 사람들인데 아까 저 disability는 아까 disabled랑 비슷한 개념이죠. 장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인데 with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serious 심각한 장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are allowed to 뭐뭐가 허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허용되어지는데 뭐 하는 것이? choose 하는 것이, 고르는 것이. 근데 뭘 고를까요? to be killed. 살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도록, 한마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허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중병도 아닌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안락사가 허용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 disabled를 갖다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handicapped라는 표현도 장애인이에요. 우리 핸디캡 갖고 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handicapped person도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안락사는 게 허용되어지는데 옆에 이게 중요해요. 바로 in absence라는 표현이 뭐냐면은요. 우리 absent라는 단어가 결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absence는 부재입니다. 부재 없는 거예요. 네, in absence는 뭐뭐가 없는, 뭐뭐가 부재한, 즉 이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는? of any other medical issues. 자, medical issue니까 의학적인 이슈, 즉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부재한 그런 장애인들도 안락사 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질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암, 사기 이런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들도 그냥 안락사는 허용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캐나다 현재의 안락사 법이 이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즉 장애인들이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법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장입니다. 단어도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근데 꼭 필요한 표현들이고 독해에도 유용한 표현들입니다. 자, 헤드라인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Experts see Canada's euthanasia laws as a threat to the disabled.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요즘에 되게 시끄러운 뉴스예요. 상당히 시끄러운 뉴스인데 일단 큰 헤드라인 한번 들어보실까요? Russia confirms prisoner swap talks as U.S. hopes for Griner, Whelan release. 자, 러시아가 confirm 했답니다. confirm은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확인해 줬는데 자, prisoner swap talks를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prison은 죄수잖아요. 그죠? swap은 뭘까? swap. 네, swap은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환이나 맞바꿈 그 뜻이에요. 혹은 교환하다, 맞바꾸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아마 그런 뉴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뭐 한미 통화 수합. 한미 통화 수합이 뭐냐면은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주게끔 이렇게 계약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환의 위험성이 줄어들죠. 한국 돈을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얼마큼 예를 들면 몇십억 달러까지 그냥 바꿔주는 거 그런 거를 통화 수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합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교환하다, 맞바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trade, exchange, barter 이게 다 비슷한 뜻입니다. 다 뭐 교환하다, 바꾸다, 뭐 물물 교환하다 그 뜻이에요. 뭐 트레이드 잘 아시죠? 서로 바꾸는 거. exchange도 서로 바꾸다는 뜻입니다. 자, barter는 주로 뭐냐면 물물 교환하다, 서로 맞바꾸다는 뜻이에요. 자, barter 정말 외우기 쉽습니다. 제가 한번 제 단어 외우는 채널을 설명드렸었는데 barter 뜻이 뭐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요? 이거 barter, 이거 barter 하고서 맞바꿀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수합과 같은 단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턱스란 말은요. 이 토크는 말하다잖아요. 근데 토크는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토크는 스피크는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스가 되면 항상 회담이 됩니다. 회담은 뭐 둘이 얘기하는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턱스는 회담이 되고 그래서 정상회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정상회담은 서밋 턱스라 그래요. 서밋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밋 턱스는 정상회담입니다. 자, 그러면 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확인해 줬는데 죄수 교환 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러시아랑 그 어떤 딴 나라랑 죄수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회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즈야 볼까요? 미국이 hopes 바라고 있대요. 뭘 바라고 있습니까?
for 자 우리 그라이너란 사람과 웰란의 릴리즈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석방하는 거죠. 바로 이거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 죄수 교환 회담을 지금 확인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사진 속에 보시는 여자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브리트니 그라이너라고 미국의 그 WNBA, 미국 여자 농구의 아주 슈퍼스타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여자 농구 선수예요. 키가 2m가 넘습니다. 아주 큰 농구 선수인데 이 여자가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마약을 갖다 소지한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징역 10년인가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부당하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얘를 풀어주면 대신 우리도 다른 니네 누구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상을 제안했거든요. 그게 바로 Prisoner Swap Talks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플리는 뭐냐면은요. 플리는 간청, 청원, 애원하는 거예요. 자, please 생각하시면 쉽죠. please. 제발 뭐뭐해다. 그러니까 이 그라이너의 청원, 간청 to the court. 코트는 법원이잖아요. 법정. 그러니까 법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for 뭘 위해서요? 자, leniency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은 관대함, 너그러움 그 뜻이에요. leniency. 자, 이것은 명사고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바로 lenient. lenient는 관대한, 너그러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leniency를 위해서 해달라고 좀 부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하게 좀 해달라고 법원에 부탁했다는 겁니다. 나 좀 이렇게 형량을 좀 이렇게 무겁게 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이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바로 fell on deaf ears예요. 자, deaf가 뭐죠? deaf가 귀를 듣지 못하는 그 청각 장애를 가리키잖아요. 옛날엔 귀머거리라 그랬는데 그럼 deaf ears는 귀먹은 귀, 전혀 듣지 못하는 귀에 떨어졌대요. 쉽게 말해서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그 플리가 그 청원이 그 부탁이 바로 귀먹은 귀에 떨어졌다.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봤자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fall on deaf ears 하면은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소귀의 경일기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전혀 듣지 못한 귀에다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거니까 그 소귀의 경일기다. 아무리 얘가 호소해봤자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짧은 문장이지만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꼭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들어보실까요? Russia confirms prisoner swap talks as U.S. hopes for Griner, Whelan release.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지막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캐나다 구스라는 방한 쿼커 있죠? 방한복 아주 명품, 되게 한국에서 인기가 많던데 바로 캐나다 구스 그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제목 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Canada Goose defies inflation as unleashed luxury demand lifts its revenue.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캐나다 구스가 캐나다 구스는 그 옷 회사예요. defy는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defy는 도전하다는 뜻이에요. 도전하다. 그래서 challenge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캐나다 구스가 도전한대요. 어디에 도전한다고요? 인플레이션에 도전한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에 맞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구스는 인플레이션에 별로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as 자, 이 unleash라는 동사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도 정말 되게 많이 들은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못못을 촉발하다 혹은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풀어놓다. 그게 바로 unleash입니다. leash란 게 그 개 목뒤 같은 거 묶어놓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on이 붙었으니까 쫙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as를 보겠습니다. unleash the luxury demand까지가 뒤에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lift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진, 쫙 이렇게 이제는 쫙 촉발된, 쫙 풀려진 럭셔리에 대한 demand는 수요죠. 수요가 lift, 끌어올린대요. 뭘 끌어올릴까요? 그것에 자, revenue라는 단어는 뭐 경제용으로 아주 필수적인 단어죠. 세입 혹은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캐나다 구스가 인플레이션을 인한 타격에 저항한다. 타격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as야라는 거죠. 이거 함에 따라 즉 풀려난, 촉발된, 즉 이젠 놓아진 럭셔리 수요가 즉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그 코비드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잖아요. 근데 코비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제 그동안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꽁꽁 묶여 있다가 확 풀려났다는 겁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 풀려난 쫙 펼쳐진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끌어올린대요. 그거의 세입을. 캐나다 구즈가 제품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사실 캐나다 구즈도 럭셔리 제품이잖아요. 명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비드가 끝나면서 이런 명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치솟는 것 때문에 캐나다 구즈도 역시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부제를 보실까요? 바로 affluent customers are traveling and shopping. 여기서 affluent라는 단어를 또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부유한 그 뜻입니다. rich예요, rich. 그러니까 affluent customers는 부유한 고객들이 traveling, 여행을 하고 또한 쇼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캐나다 구스 같은 거 얼마든지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럭셔리 제품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캐나다 구스가 아주 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또 어플렌트에서 이걸 이용해서 좀 중요한 단어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fluent죠. fluent는 많이 아실 거예요. 유창하다 할 때 영어가 되게 fluent해. 이 fluent에다가 af만 붙이면 affluent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겠죠. affluent한 사람이 뭐 어학연수도 가고 막 그러니까 영어로 fluent가 되게 두 개 같이 외우시면은 affluent는 부유한, fluent 유창한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다 제 유튜브 제 채널에서 어휘 쉽게 외우는 표현, 영어 단어 쉽게 외우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짧은 문장 통해서 많은 거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린 단어라든가 이런 표현들 또 발음 같은 것도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뉴스나 시사 내용 가지고 짧은 문장으로 찾아뵐게요.